우리는 점점 더 인공위성 관측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전쟁에서는 옛날과 다르게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적의 위치를 감시하고 정찰하고 GPS나 위성 기반 데이터로 표적을 식별해서 타격의 좌표를 설정하는 등 공격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추적을 하기도 하고 ICBM 발사의 징후를 감지하는 역할도 해서 굉장히 안보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인공위성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최대한 짧은 주기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무리 해상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촬영 주기가 1일 이상 걸린다면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적을 감시하는 데 쓰기는 적절하지 못하죠. 몇 분 만에 미사일이 배치되고 발사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초고해상도 위성과 약간의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굉장히 빠른 주기로 촬영 데이터를 송출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여러 곳으로 계약을 준 다음 실시간으로 관측하면서 특이점이 발견되면 해당 지역의 촬영 데이터는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위성에서 데이터를 추가로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주기로 위성 촬영이 가능한 기업을 스터디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신속하고 향상된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우주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플랫폼입니다.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는 현재 20개 이상의 소형 위성을 우주에 발사해 놓은 상태이고 이 중에서 일부는 3세대 제품인 최신형 제품입니다. 2025년 올해 초부터 3세대 제품을 로켓랩의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고 제품의 스펙만 놓고 보자면 차세대 제품인 3세대 위성은 0.5m급의 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의 위성 해상도를 비교를 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0.5m 정도의 해상도면 더 좋아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인공위성 관측 데이터만 가지고 적의 동태 파악이나 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니까 말이죠. 2세대 제품이 해상도가 1m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경쟁사들 제품과 1세대 제품을 비교를 해본다면 해상도 측면에서는 뒤처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세대 제품 발사가 계속되면서 이를 거의 해상도에서는 뒤처지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를 인공위성 섹터의 여러 기업들 중에서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측 주기가 짧다는 강점에 있습니다.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는 업계 최상급 수준의 관측 주기를 확보한 업체이고 30분 내지는 60분 정도의 간격으로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AR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미국 정부와의 수주를 통한 밀접한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는 미국 정부 부처 여러 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게 높은 신뢰를 이미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가 정찰국인 NRO와 EOCL이라고 해서 Electro Optical Commercial Layer 계약을 2022년에 처음으로 맺었고 규모로만 보면 최대 10억 달러 규모로 5년짜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7년이면 이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 구조상으로는 5년을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2032년까지 이어지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최대 10년까지 계약에 10억 달러의 규모이니까 최대로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 계약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규모가 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에 벌써 1년 연장을 했고 제 생각에는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만한 짧은 주기의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가 또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계약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은 사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NRO에서 수주를 줄 때 블랙스카이뿐만 아니고 플래닛랩스나 막사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에도 수주를 줬었던 내용인데요. 이 세 개의 회사가 5년짜리 계약을 먼저 받고 연장이 가능한 옵션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블랙스카이와 플래닛랩스는 올해 초에 연장한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막사의 경우에는 연장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또한 블랙스카이의 기술 경쟁력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한 단계 더 입증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상세한 계약 연장의 내용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 더 보이는데요.
블랙스카이는 계약 연장을 하면서 NRO로부터 그라운드 기능 고도화를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라운드 고도화라는 것은 크게 요약해보면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태스킹 API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 고객이 원하는 지역을 요청하면 위성이 자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Low Latency Ground Relay에 관련된 부분인데, 위성의 이미지가 몇 분 내로 지상국에서 분석센터로 자동 전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Pre-Processing on Edge는 위성 촬영 이미지를 전처리를 분석해서 빠르게 고객에게 리포팅을 하는 영역입니다. Secure Cloud Integration은 아마존 클라우드나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과 연동을 해서 보안 환경에 이를 통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lert Based Trigger 사전에 설정된 조건인데, 예를 들면 선박의 이동이나 건물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람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NRO에서 요구한 고도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래의 인공위성을 활용한 적의 위치나 동향 데이터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블랙스카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NRO와의 계약은 구독 형태로 서비스 비용이 과금되고 있는데, 그라운드 고도화에 따라서 구독 비용이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매출 업사이드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구독 가격의 구조를 4개 정도의 단계로 구분하고, 가장 하위 단계는 단순한 로우 원본 이미지 전달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가격은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치 기반 메타데이터가 제공이 되면 추가적으로 10%의 구독 프리미엄 차지가 붙는 방식이고, AI 사전 전처리 분석이 포함이 되면 기본 요금의 25%의 추가 과금,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시간 알람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받으려면 기본 요금의 50% 이상의 구독료를 청구하게 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국가지리 정보국인 NGA와의 체결한 올해 초 수주 내용입니다. 루노비라고 하는 NGA와는 두 번째 계약이고, 역시 NRO 계약과 마찬가지로 5년짜리 계약입니다. 복수 업체의 경쟁 입찰을 진행을 했고, 최대 계약 규모는 2억 달러 수준입니다. 첫 번째 루노웨이 계약건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의 계약이고, 계약 총 규모는 최대 2.9억 달러 수준이고, 실제로는 NGA에서 필요한 만큼 개별 발주를 하는 형태라고 하니까 금액은 더 낮을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전 세계 3천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설에 대한 감시를 하는 위성 이미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고, 3천만 제곱킬로미터 수준의 면적이면 러시아, 미국, 중국을 합친 규모보다도 더 넓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전략적인 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다 보니까 굉장히 큰 범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루노비 계약건은 총 계약 규모가 2억 달러 수준이고, 마찬가지로 최대 규모는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태스크 오더는 그때그때 고객사가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인데요. 두 개 계약의 수주 체결 시점을 보면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루노 A 계약의 경우에는 군사 및 경제 시설 모니터링이 중심인 계약이고, 루노 B 계약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상업용 데이터를 하는 중심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후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건설 진척률 체크와 같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른 영역에 대해서 두 건의 계약 모두 블랙스카이는 경쟁 입찰에서 성공한 경쟁력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블랙스카이의 매출의 약 70% 가까이가 미국과 해외 정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의 시작은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의 계약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들과 체결한 계약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업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물류회사의 물동량과 적절한 항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쓸 때 블랙스카이의 위성 시스템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과거의 블랙스카이에서는 국제안보협력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란의 비밀 핵시설인 나탄즈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실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활동에 있어서도 블랙스카이의 역할이 꽤 크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적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매출이 분기당 1,400만에서 1,900만 달러 정도를 발생을 했었고, 작년 4분기부터는 거의 3천만 달러를 분기당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수주잔고는 장기 추이 자료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발표된 내용으로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준으로 3.6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익 추세를 봤을 때는 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 비용이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의 규모가 커서 EBITDA, 삼각전 영업이익이 적자 수준을 계속 보였는데요.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꾸준히 흑자 수준을 조금씩 유지하고 있고, 일회성 흑자 전환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제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프랑스와 합작해서 설립한 레오스텔라라고 하는 3세대 위성 생산을 위한 법인에서 올해부터 3세대 위성을 대량 생산하는 데 돌입함에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 폭이 일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면 에비타가 적자를 왔다 갔다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3세대 위성이 10대에서 20대까지 정도 우주에 깔리고 나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영업 레버리지는 아마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2026년 이후가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가 인공위성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고는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